안녕하세요, 카잼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르노 삼성의 XM3 TC260입니다. 오랜만에 르노 삼성이 완전 신차를 내놨습니다. 사실 XM3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서울모터쇼에서 XM3 인스파이어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었던 모델인데, 모터쇼 때 나왔었던 콘셉트카가 거의 그대로 양산됐어요. 사이드미러 정도만 다른 게 아닌가 싶고, 휠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모델명에서 보면 QM3를 갖다가 만든 쿠페형 SUV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무엇보다 이 CMF-B 플랫폼이라는 르노 그룹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플랫폼을 갖다가 썼는데, 이 플랫폼은 비슷하게는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처럼 그런 모듈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르노 삼성, 르노 그룹의 자동차들이 많이 이 플랫폼을 갖다 쓸 거고요. 현재로서는 5세대 클리오 그리고 2세대 캡처, 우리나라는 QM3죠. 그 두 가지 모델이 이 CMF-B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M3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완전히 새로운 차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엔진까지도 처음 보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르노하고 다임러랑 공동 개발한 1.3L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XM3는 지난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내수형 모델로 먼저 공개하고 판매를 지금도 하고 있죠. 아르카나라는 모델을 갖다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달라요. 걔는 무엇보다 구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내에서는 아르카나 모델이 살짝 좀 인식이 전 같지 않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유럽 시장에도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실험하는, 임상 실험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SM6를 갖다가 탈리스만이라고 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QM6는 콜레우스라고 불렀었고, XM3도 유럽 시장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똑같대요. 그릴에 박힌 르노 삼성 저 태풍 마크만 르노 마크로, 그 다이아몬드 같은 르노 마크로 바뀔 거라고 하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XM3는 우리나라 기흥에 있는 르노 삼성 자동차 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디자인 그리고 엔지니어링 모두 주도했고요. 생산까지도 부산 공장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XM3는 지금 전 세계에서 두 군데 공장에서 생산을 한대요. 하나는 부산 공장, 하나는 중국 우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우한은 중국 내수용 모델만 전담해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유럽에서 이 XM3가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산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이 모두 수출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XM3는 르노 삼성 자동차에게는 그런 변곡점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신차가 많이 없는 회사 입장인데, 많이 팔릴 수 있게끔 굉장히 전략적으로 힘을 줘서 만들었다고 해요. 약 4년 전부터 개발은 시작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도해서 개발 생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편의사양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요즘 이런 준중형 SUV들이 되게 고급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거와 발맞춰서 이 XM3도 좀 이따가 인테리어에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편의 장비들이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쿠페형 SUV는 요각도에서 볼 때 풍만한, 보기 좋은 뷰를 갖고 있네요. XM3도 마찬가지고, 루프도 리어 와이퍼가 필요가 없을 만큼 리어 글라스가 이렇게 완만히 누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날씨인데 빗물은 잘 빠져나갑니다, 뒤로. 또 이런 그린하우스도 보면은 아래에만 크롬을 두르고 또 위에는 검정색 몰딩을 대서, 이 부분이죠. 이 밑에는 크롬, 요 위에는 검정색을 대서, 이것도 이 위에까지 크롬을 둘렀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승기가 좀 꽤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보니까 세단 같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SUV임에도 세단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XM3는 전형적인 크로스오버 SUV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소들이 전부 SUV예요. 이런 휠하우징의 둘은 차체 색깔과 달리 둘은 플라스틱, 또 이 도어 패널 밑에 있는 로커 패널도 들어갔고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얘는 오버행은 살짝 길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뭐 세단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이 엔진 보닛에 들어간 라인이 굉장히 입체적이죠. 지금 이제 빛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텐데 이 차 색깔 때문에도 더 좀 도드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가 참 밋밋하지 않죠, 이런 라인 때문에. 그리고 또 앞에 이 데이라이트하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루는 이런 요소적인 미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개등도 켜놨는데 안개등은 코너링 램프가 적용이 돼서 스티어링을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서 그쪽 안개등이 켜지는 것도 들어갔고요. 얘는 그리고 이런 형태적인 것도 공기를 잘 가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앞에도 보면은 그런 공력 성능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에어로 셔터 그릴은 아닌데 이런 데도 보면 공기 구멍을 뚫어놨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저렇게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브레이크 시스템이 좀 더 바람이 잘 들게끔 도움을 주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브레이크가 좀 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능을 하고요.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솔루스 T31이고 사이즈는 앞뒤 모두 215, 55R 18인치입니다. XM3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르노 삼성 자동차입니다. 굉장히 좋아졌죠? 바깥의 디자인에 버금갈 만큼 인테리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잡아 끌고 디지털 클러스터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지금 재밌는 거는 요 밑에 차가 이제 XM3 뒷모습인데 왼쪽 깜빡이 키면 오른쪽 깜빡이 키면 문 열면 트렁크 열면 트렁크까지도 열려요. 이거 되게 귀여워요. 귀여우면서도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클러스터는 바뀌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르노 삼성은 멀티센스라고 부르죠. 이 비상등 옆에 있는 버튼으로 조절을 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달라졌습니다. 버튼의 배치라든지 얘도 이제 ACC가 들어갔어요. 르노 삼성차 중에는 최초죠. 요거는 스피드 리미터, 그리고 얘는 ACC, 그리고 세트, 리셋, 이건 그리고 차간거리 유지를 멀리 할지 가까이 할지, 0은 홀드 버튼이죠. 그리고 시프트 패들도 지금 들어갔는데 시프트 패들은 무늬만인 것 같아요. 일단 당기는 맛이, 소리 들리시나요? 되게 뭐랄까 우리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정도의 텐션밖에 없어요. 딸칵딸칵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오른쪽엔 이제 시프트 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오프 써 있는 거는 매뉴얼로 하다가 얘를 한 3초 당기고 있으면 다시 자동 변속으로 돌아가요. 이건 이제 메뉴 고르는 버튼인데 이건 이제 오디오, 이거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거는 에코 게이지라서 방금 그 버튼 갖다가 좌우 거를 다 바꿔요. 이거는 에코 지수, 이건 에코 레벨, 얼마나 지금 연비 주행하는지 보여주는 거고, 직관적으로 다시 바꿔보면 주행력, 이건 트립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XM3는 지금 저공해 인증을 아직 모르는데 아마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연비라든지 요거는 이제 오디오 소스가 되겠고요. 내비게이션은 지도까지 표시가 되는데 약간 느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왼쪽에 보통은 지도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얘는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살짝 좀 눈에 안 들어온다거나 좀 복잡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콤파스, 아니면 아예 간략하게 이렇게 지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거 지금 이 디스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견고하고 선명하고 터치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전보단 편해졌죠. 그러니까 전에는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서 막 찾아 들어갔어야 됐잖아요. 얘 그리고 에어로 블레이드예요. 와이퍼도 지금 생각났네. 근데 멀티센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눌러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지? 또 이렇게 눌러야 에코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 밑에 누르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약간 깜빡거리는 게 있군요. 그리고 마이 센스. 이 그래픽 바뀌는 건 멋지네요. 이 주간 주행등도 멋지군요. 이렇게 달라졌군요. 지금 비가 너무 와서 바깥 촬영할 적에는 이걸 몰랐어요. 현재 모드 편집을 하면 스티어링을 레귤러, 스포트,
콤포트, 이게 어떤 그래픽의 의미가 있겠죠. 콤포트는 좀 더 쉽게 돌아간다, 레귤러는 좀 평범하다, 스포츠는 이게 좀 무게감이 생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라이팅 설정은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고 파랗게 넣어보면 이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시동 버튼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저 밑에까지 둘러집니다. 계기판도 스포츠로 할지 레귤러로 할지 컴포트로 할지 에코로 할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속도계, 오른쪽에 엔진 회전계, 아주 전통적인 그런 계기판 형태를 갖출 수가 있어요. 아예 끌 수도 있고요. 이게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끌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운전자 보조 기능들도 들어갔어요. 차간거리 경보 시스템을 끄거나 켜거나, 자동 긴급 제동도 할 수가 있고,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얘는 근데 레인 센터링은 아닙니다. 차선을 밟으면 가운데로 좀 몰아주는 그 정도예요. 여기에 이제 버튼들을 모아놨는데, 그리고 이 비상등, 방향지시등 버튼 소리가 좀 커요. 근데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소리는 아닌데. 그리고 자동 파킹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수직 주차, 평행 주차 모두 지원을 해요.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지원합니다. 탈출도 되고.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지금도 보면은 주차 보조에서도 탈출, 이 메뉴에서 나가고 싶으면 홈을 눌러도 안 나가요. 다시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나갑니다. 이런 건 좀 아쉬워요. 인터페이스는 좀 바꿨으면, 한 번 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좀 편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열선도 마찬가지. 이게 제일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열선이랑 통풍 다 지원하거든요. 근데 누르고서 여기서 또 한번 조작을 해야 됩니다. 예. 아쉽죠? 그리고 동승석도 키는 건 여기서 키고, 인터페이스가 아쉽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밑에는 이제 온도 조절 장치인데, 여기는 이제 풍량과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리면 바람 켜지고, 또 온도는 여기서 0.5도씩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식은 아니네요. 그러네, 독립식이 아니군요. 좌우 독립이 아닙니다. 그냥 오토 에어컨이고, 그리고 이 밑에는 C가잭이랑 USB 포트 2개랑 옥스 단자가 있고요.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 밑에 자리 잡았어요. 근데 내려놓으면 어떤 별도의 버팀쇠라든지 그런 건 따로 없고, 그리고 또 충전이 되면은 여기에서 램프가 켜지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램프가 들어오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는 뭐 잡는 가죽으로 잘 둘러놔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XM3가 하이그로시 소재가 안 쓰인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송풍구하고 대시보드 그리고 도어 트림에서도 팔걸이 위로는 상당히 좀 그런 부드러운 소재를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차가 고급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이 물씬 나고요. 또 하이그로시 소재도 이 기어노브 주변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츠도 두껍군요. 그리고 이 부분도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다이얼 를 감싼 이 테두리 있잖아요. 이것도 손에 잘 잡히고 돌리는 느낌이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엔진 시동 버튼에도 둘러놨죠. 제네시스도 이렇게 해놨던데, 사실 이렇게 우리 손가락으로 잡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차의 그런 품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돌기들을 잘 해놔서 여기도 그렇고, 또 여기도 보면은 요 레버, 와이퍼 레버인데 이 끄트머리도 이렇게 둘러놨죠. 방향지시등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르노 삼성이 뭐 SM3든 SM5든 SM7이든 똑같이 고집하는 부분인데 달라졌군요, 레버가. 그래서 소스 전환은 이걸로 하고, 모드, 또 볼륨 조절, 또 이 뒤에 이걸로 이제 채널 선곡입니다. 더 손에 잘 잡히는군요, 이거. 좋습니다. 오토 홀드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열쇠 놓기 딱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컵홀더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반영이 됐대요. 그래서 이런 지지대도 잘 갖춰졌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암레스트인데 확장이 되고요. 열어보면 공간이 깊이는 깊은데 입구는 좁죠. 나름 고민을 해서 좁은 공간 안에서 그래도 암레스트와 공간까지 모두 잡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헤드레스트 재밌죠. 소재가 어떤 뭐 푹신푹신한 그런 건 아닌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룸미러는 하이패스가 내장되어 있어요. 하이패스 카드를 넣을 수가 있고, 독서등은 LED 방식이고, 얘는 알리 시그니처 트림인데 썬루프만 빠졌습니다. 썬루프는 폭스바겐에서 봤었던 그 돌리는 타입 있죠? 그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파노라마 방식은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일반 썬루프가 들어가요. 르노 삼성 XM3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드키는 똑같고요. 디자인 차체 색깔과 같진 않은데 이 글로시한 하얀색 키가 들어가서 예쁘네요. 참 조약돌 같기도 하고, 버튼도 뭐 잠금 해제 잠금, 그리고 이런 라이트,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는데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니에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는 버튼이 밑에 있고요. 들어 올려야 되고요. 전동식 트렁크가 아닌 점은 아쉬운데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지금 이 트렁크 상판인데 이 상판의 크기만 봐도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2열을 오른쪽엔 접어봤는데 4대6으로 2열 시트는 접히고요. 무엇보다 바닥이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깎인 부분도 거의 없고요. 짐 싣기가 그래서 용이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별도의 이런 공간도 마련을 해뒀고요. 그리고 바닥을 한번 들어 올리면 이렇게, 이것도 참 괜찮은 기술인 것 같아요. 여기를 살짝 경사를 전화서 자연스럽게 그냥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한 번 더 공간이 있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있어요. 얘를 들어 올리면 그러니까 최근에 본 르노 삼성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트렁크 활용성이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렁크가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깎이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굉장히 좋네요. 물론 여기가 만약에 안 깎여서 이렇게 그냥 각져 있으면은 그것까지도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됐겠지만, 그 부분을 어떤 뭐 스타일링은 좋잖아요. 그러면서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여기에 뭐 스포일러 하나 이렇게 붙여도 예쁘겠네요. 아주 평평합니다. 그래서 피크닉 가면 커피 같은 거 올려놔도 될 정도예요. 다시 열어보면, 하지만 이 트렁크가 좀 더 높이 열리면 좋긴 하겠네요. 키가 큰 분이라면 머리가 좀 부딪힐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뭐 한 190, 200cm 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2열을 접었을 경우에도 저 끝에가 거의 풀플랫이 돼요. 살짝 앞으로 세워지긴 하는데, 올라가긴 하는데 풀플랫이 돼서 이것도 굉장히 좀 활용하기 좋은 요소가 되죠. 얘는 그리고 썬루프는 빠졌습니다. 알리 시그니처 트림인데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이에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방식은 아닙니다. 트렁크 램프는 할로겐이군요. 네, XM3 2열 공간입니다.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제 키는 178cm고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루프라인 때문에 아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네요. 지금 헤드룸도 상당히 좋고요. 주먹 하나 들어갈 공간은 아니지만 손바닥 3개는 겹쳐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옵니다. 레그룸도 좋고, 앞자리는 저한테 맞춰서 조정을 해놨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당겨 앉는 편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나온다. 여기도 많이 깎아놨잖아요. 등 쪽도. 이런 것도 요령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은, 보시면 이제 허벅지 받침이, 엉덩이 방석이 좀 짧습니다. 이 정도 남군요. 그나마 그래도 좀 2열 공간이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편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발 놓는 공간은 둔덕은 튀어나왔는데 복숭아뼈 미만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접어 넣을 수 있는 센터 암레스트도 들어가 있어서 견고하고, 컵홀더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소픽스인데 덮개가 분리되는 방식이군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아예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걸 선호를 합니다. 이게 잃어버릴 염려가 있거든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런 열선도 다 들어가 있네요.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근데 엉덩이만 따뜻해집니다. 등에는 열선은 안 들어가 있어요. 시가잭은 없고요. USB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풍구도 있고, B필러에는 없는데 밑에 요 앞에는 송풍구가 뚫려 있어요. 밟는 공간도 훌륭하네요. 좋습니다. 창문 닫았을 경우에는 확실히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여기는 좀 걸리긴 해요. 아무래도 루프가 좀 완만하게 눕다 보니까 걸리는 것 같고, 조기에 귀엽게 쪽창이 하나 뚫려 있죠. 지금 연비 스티커 때문에 많이 가리긴 했습니다만 저 부분도 탑승자의 시야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C필러도 귀엽게, 확실히 좀 짧긴 합니다만 C필러도 이렇게 자리 잡았고, 그리고 이런 등받이도 보시면 시트가 참 좋은데 여긴 또 이런 스웨이드 소재를 대서 좀 몸이 덜 미끄러지게끔 해놨죠. 근데 밑에 가죽이 좀 미끄럽군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별도로 어떤 푹신푹신한 소재를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듦새는 좋고, 이런 실밥도 그렇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다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이런 도어에도 참 몰딩 같은 걸 잘 해놨습니다. 고무 패킹을. 근데 여기 뭐 살짝 쇠는 드러나긴 하고요. 실내가 많이 어두운데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어 포켓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XM3는 네 윈도우가 모두 원터치로 열리고 닫히는 게 적용이 됐어요. 이것도 고급 편의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뒤에서 보니까 1열의 헤드레스트가 특이하군요. 약간 볼보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이런 헤드레스트는 또 처음 보네, 르노에서. XM3가 이런 흡차함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일례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지금 흡차함제를 2겹으로 발라놨죠. 보통 여기는 안쪽에는 고무를 바르고 바깥에다가 이런 흡차함제를 두르는데 고무 위에다가 흡차함제를 또 댄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고무 패킹을 아예 빈틈없이 잘 해놨습니다. 2열도 그렇고 1열도 그렇고 약간 이 발 뺄 때 폭이 좀 깊네요. 이거 좀 전에 제가 발을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1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렇긴 한데요, 이 밑에 보면은 요게 지금 잘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아리 뒷부분이 오물에 들어지지 않게끔 해놓은 장치인데 의외로 저게 기능을 잘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물이 제법 많이 들어오네요. XM3의 1열입니다. 1열 시트는 모양새 참 좋죠. 그리고 등 쪽에는 저런 스웨이드 소재를 2열과 마찬가지로 또 대놨고, 또 사이드 볼스터는 별도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꽤 블룩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운전에 운전자 몸통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전동식으로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되고 요추 받침도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오르간 타입은 아니고 풋레스트도 쿠션을 좀 대놨군요. 고무와 쿠션을 같이 대놔서 이거 좋네요. 조수석 쪽인데요, 조수석 쪽에도 이런 도큐멘트 포켓도 마련을 해놔서 뭔가 물건 담기는 좋겠습니다. 글러브 박스가 굉장히 커요. 별도의 어떤 마감 처리가 돼 있진 않은데 굉장히 깊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이제 르노 삼성에서 이런 융을 내놨어요. 이게 센터 디스플레이를 닦는 융이에요. 어떤 우리 세차할 때 쓰는 극세사와 같은 거고요. 얘는 포함인가 보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운전석을 향해서 확실히 틀어졌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운전자에게 차가 맞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XM3 2열에 앉아봤고요. 아까 정차 시에는 어떤 공간인지 그건 보여드렸었는데 승차감이 개인적으로는 더 궁금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얘는 구조적으로는 토션빔은 그대로 변화는 없고, 근데 이전에 QM6 같은 경우는 2열 승차감이 너무 그런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터라 XM3에서는 그게 어떻게 좀 세팅을 달리 했을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일단 운전하면서는 승차감적인 부분은 상당히 매끄러웠었어요. 무엇보다 이 CMFB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좀 부드러워서 그 부분 때문에 운전석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 편안한 주행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2열은 지금
도로 상태가 뭐 매끄러운 길이긴 한데 뭐 속도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유럽길처럼 블럭이 깔린 길에서는 어떤 승차감을 보이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저속이긴 한데 그래도 QM6보다는 더 낫네요. QM6 때는 확실히 그 떨어질 때 느낌이, 특히나 가족이랑 함께 나갔을 경우에는 뭐 약간 좀 원성을 들을 만큼 쿵쿵 떨어지는 게 있었어서 그게 고스란히 이런 엉덩이라든지 등으로 충격이 전달이 됐었는데, 지금 이 XM3 같은 경우는 이게 전보다 세련되게 걸러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느껴지는 그런 소음 부분도 운전석이 확실히 더 조용하긴 한데 2열도 준수한 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이 도어 실링, 흡차함재들 둘러놓은 게 꽤 꼼꼼하게 신경을 썼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온 그런 효과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정차했을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시트 포지션이 1열보다는 살짝 높아서 벨트 라인이 살짝 성인의 어깨 아래에 걸치긴 합니다만 루프 라인은 그래도 좀 걸려요. 시야에서는 루프 라인이 좀 걸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열과 마찬가지로 이 옆유리는 1열, 2열 모두 훗겹인데 좀 얇은 편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옆에 차가 지나갈 경우엔 좀 그런 차 소리는 들어옵니다. 1열 헤드레스트가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열 승객이 앞을 내다볼 적에는 그래도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좀 가리는 건 있습니다. 네, 이제 XM3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면은 뭐 익히 요즘 요 근래 만났던 뭐 1.35 터보라든지 이런 저배기량 터보 엔진들, 가솔린 터보 엔진과 마찬가지로 깨어나는 소리가 살짝 들어오고요. 뭐 진동 간헐적으로는 있네요. 근데 진동은 트레일블레이저와 비교하면 걔는 3기통이었었잖아요. 걔보다 살짝 적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진동은 전혀 없고, 그리고 얘가 1열 운전석이 좀 전에 못 보여드렸었는데 굉장히 슬라이딩이 뒤로 많이 되네요. 초반 출발할 적엔 DCT의 전형적인 뒤 끌어당기는 듯 하면서 나가는 거 있죠. 일반 자동 변속기랑은 다르게 좀 차가 움직이는 느낌 남아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이런 지금 여기 그 블록 주차장이거든요. 유럽에 가면 많이 만날 수 있는. 여기서도 느낌이 좋네. 터널에서는 확실히 좀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나요? 잘 보이죠? 이런 게 좀 있고요. 유리는 지금 이중 접합 방식은 아닙니다. 모두. 그리고 좀 얇군요, 유리가. 얘가 지금 152마력 최고 출력이거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모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얘가 TC260이잖아요. 26kg 포스미터를 내고 있고요. 최대 토크가 26.0. 지금 보세요. 이런 턱 넘을 때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얘는 여전히 뒤에는 토션빔이에요. 아주 이슈 많이 됐었던 그 토션빔 서스펜션이 리어에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CMF-B 플랫폼 있잖아요. 이거는 그간에 경험했었던 르노 삼성 자동차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좋아요. 2.15에 18인치죠 얘가.路面에서 올라오는 그런 불쾌한 진동 충격 같은 거는 상당히 잘 걸러져요. 그래서 아마 얘는 지금 18인치가 좀 최적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보다 한 인치 작은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18인치 추천합니다. 저는. 살짝 근데 가속할 적에 터보 레그는 좀 있어요. 엔진 음색은 뭐 썩 좋지도 썩 나쁘지도 않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후방 카메라 잠깐 볼까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좀 안 좋군요. 가이드라인은 잘 표시가 됩니다만, 이 가죽 느낌은 나쁘진 않은데 약간 좀 건조한, 부드럽긴 합니다만 약간 좀 건조해요. 비가 오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전방에서 들어오는 그런 풍절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슬릴 수준은 아니고요. 얘가 좀 더 유연한 것 같긴 하네요. 트레일블레이저 대비 좀 더 부드럽습니다.
엔진만 놓고 보면은 이 1.3 터보 가솔린 엔진은 그 최대 토크가 나오는 밴드가 넓진 않아요. 2250에서 3000이니까 그렇게 넓다고 할 수는 없겠고, 여기 지금 앞차와 이제 이속도 그대로 달리면 몇 초 후에 충돌한다는 거를 보여주는군요. 그래서 지금 1.2세컨드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지금 보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낮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히 높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세단 같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저는 뭐 딱히 이게 세단 같나 라는 생각이고요. SUV인데 요즘 그런 준중형 SUV에서 느꼈었던 의외로 잘 버티는, 잘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게, 그리고 단지 어떤 핸들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가속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서, 그런 가감속에 있어서도 스트레스가 적은, 스트레스가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요. 터보레그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 모드를 좀 둬보면 트레일블레이저 엔진, 그 3기통 엔진도 그렇게 거칠다 느낌은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 1.3 엔진은 더 부드럽네요. 4기통은 이게, 그리고 벤츠에서는 앞으로 GLA라든지 아니면 A클래스에 들어갈 엔진입니다. 얘 스포츠를 둬야 이 7단 DCT하고 더 그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서 스포츠를 두고 달리면 그래도 좀 운전하는 재미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이 시프트 패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르는 느낌이 마치 무슨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 같아서 많이 누르고 싶지 않게 돼요. 딸깍딸깍, 아유 이거 뭐야,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XM3는 스포츠로 두고 달릴 때 텐션 하체에서 전해주는 그런 신뢰감이 시종일관 변함이 없네요. 그리고 이런 바운싱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단단하거든요. 지금 댐퍼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의 스트로크는 그래도 제법 있는데, 그 스프링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신장 수축하는 과정이 되게 간결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차의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지금 불규칙한路面 지나가는데 느낌 참 좋네요. 운전자가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겠습니다. 시야도 좋아요. 지금 전방 윈드실드도 꽤 누웠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바라볼 때는 눈에 걸리는 게 없어요. 이 A필러도 이렇게 쭉 살짝 휘어서 좀 꺾어놨죠.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사이드 미러도 지금 상당히 큽니다. 뒷시야가 좀 좁아요. 뒷유리가. 저거는 어쩔 수 없는 뒤 깎이면서 쿠페형 SUV들은 어느 정도 안고 가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박시한 SUV보다는 뒷시야는 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트에서 가보면 요 차간거리도 참 한 줄 한 줄 이런 게 예쁘긴 예쁜데 한눈에 확 들어오진 않네요. 보통 이렇게 블록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렇진 않습니다. 한 줄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1, 2, 3, 4씩 올라가면서 10km까지도 조정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0은 작동 정지예요. 이거 제로 버튼은. 이렇게 슬쩍슬쩍 들어갈 때 느낌이 좋네. 그러니까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얘도 어디까지나 좀 여유로운 주행 쪽인 것 같아요. 정리를 좀 짧게 해보자면, 아까도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내년에 유럽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승패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잘 팔릴 것 같아요. 어제도 그리고 뭐 하루 만에 3,000대인가 2,000대 계약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자가, 가격도 얘가 좋잖아요. 브레이크는 한 0.3, 0.5mm 유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꾹 제동력이 올라오는 그런 세팅이네요. 얘는 앞바퀴 굴림 방식인데 뭐 주행 성능은 상당히 좀 뉴트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린다고 해서 앞코가 확 말려 들어가고 그런 신경질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스티어링 휠은 살짝 유격은 있어요. 크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있어서, 근데 그게 차가 헐겁게 느껴지는 그런 유격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차가 좀 부드럽게 와닿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해요. 네, 오늘 2020년도 르노 삼성의 가장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XM3 시승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2,500만원 가격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잘 팔릴 것 같고 만족도도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뭐 QM6 타시던 고객이라도 좀 아쉬운 소리 할 것 같은 그런 상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댓글로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XM3랑 트레일블레이저 비교해달라는 글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링 공간은 XM3가 좀 많이 차이 나게 우세하고요.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쉐보레가 좀 더 앞서고, 편의사양은 쉐보레가 좀 더 앞서고. 근데 세제 혜택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저공해차 인증 나왔잖아요. 3종. 얘는 저공해 인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뭐 변수가 될 수도 있겠고. 저보고 뭘 선택하겠냐고 그러면 두 개 중에 르노 삼성 할 것 같은데요. 네, 디자인이 일단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네, 이상으로 르노 삼성 XM3 TC260 알리 시그니처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